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입원 환자분들 중에 지금 이 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조금 많이 생겨서 우리 입원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을 위해서 설명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주제는 간신증후군이에요. 설마 여기서 얘기하는 간신이 저기 뭐 연상분실에 나오는 그런 간신 생각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자, 우리 간신증후군의 간은 당연히 간의 준말이고 신은 신장, 콩팥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간과 콩팥이 이 운명 공동체 관계예요. 예. 그래서 아니 나는 뭐 이렇게 간경화로 입원을 했는데 뭔 자꾸 콩팥 얘기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간경화 환자들 중에 급성 신손상, 우리가 어큐트 키드니 인저리라고 하는 게 워낙 흔하게 일어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간경화로 입원한 환자의 한 60% 정도는 신장 수치가 안 좋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간경화 환자분들이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은 이분들의 예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그래프를 보시면요, 맨 위에 그래프가 한 번도 신장이 기능이 떨어진 적이 없는 사람들, 정상 신장 기능 사람들, 그리고 AKI1은 조금 안 좋았던 분들 신장 기능이, AKI2, 3는 신장 기능이 조금씩 더 많이 안 좋았던 분들인데 생존율 그래프거든요. AKI 그레이드 1만 와도 확실히 콩팥이 정상이었던 분에 비하면 생존율이 떨어지고 2, 3로 가면 생존율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간 보는 사람들은 신장 기능에 대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간신증후군이란 뭐냐? 간신증후군은 급성 신손상의 가장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간이 안 좋다 못해서 이제 콩팥까지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얘기를 하고요. 이게 왜 생긴지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간경화가 와서 간이 딱딱하니까 피가 간을 통과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몸에서는 피가 없어, 심장으로 피가 안 돌아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1차적으로는 우리 몸에서는 심장한테 야, 너 좀 많이 짜고 빨리 이렇게 심박동을 해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심장에서는 한 번에 많이 박출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심박수를 올려서 몸 안에 부족해진 혈액을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심장이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유효 혈액량이 적다고 느끼면은 그때는 버려지는 부분, 우리 보통 이제 콩팥으로 가면 여과가 되고 이제 버려지게 된다고 몸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혈관을 수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콩팥 자체는 멀쩡한데 콩팥에 들어가는 혈관 자체가 수축이 돼버리니까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 거를 간신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간신증후군의 치료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간이 딱딱하니까 간 전 단계, 이 장 쪽에 혈관이 다들 우려리 돼 있어서 거기에 피가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장 쪽에 있는 혈관들을 조여줘야 이제 피가 쫙 순환을 하니까 늘어난 혈관을 수축을 하게 해주고, 몸에서는 어쨌든 유효 혈장량이 적다고 느끼니까 밖에서 물이 들어가도록, 거기에 해당하는 물이 이제 알부민입니다. 그래서 간신증후군의 표준 치료는 혈관 수축제와 알부민을 동시 투약을 하는 게 이제 표준 치료입니다. 근데 제가 이 혈관 수축제 보통 이제 털리프레신이라고 하는 약을 쓰게 되는데, 그거와 알부민을 쓰고 나면 환자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혈관 수축제잖아요. 그러다 보니 부작용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것부터도 얘기 드릴게요. 배가 살살 아프다고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장에 혈관이 늘어나 있다가 혈관이 이렇게 줄어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장 입장에서는 허열이 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배가 아픈 거, 그리고 설사하는 분 있고요. 혈관 수축제니까 이런 말초 혈관이 수축이 되면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약간 이제 푸르딩딩하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이 간신증후군의 혈관 수축제는 최근에 혹시 심장 스텐트 뭐 이런 시술 받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면 쓰면 안 됩니다. 그때는 이제 다른 치료제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제 알부민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너무 자주 맞게 되면은 다 그런 건 아닌데 폐 부종이 생기면서 숨이 좀 차는 부작용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신증후군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는 결국 뭘까요? 이게 콩팥의 문제가 아니라 간 기능이 떨어져서 콩팥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을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간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신증후군이 올 정도면 간 기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라서요. 결국 궁극적 치료는 간 이식인데, 그럼 간 이식을 했을 때 콩팥 기능이 완전히 돌아올 거냐?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는 콩팥은 괜찮은데 콩팥 혈관이 문제인 거니까 간만 바꾸면 얘가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콩팥 기능이 돌아오는 경우가 한 60, 70% 정도고,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한 3, 40%는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혈관이 수축이 돼서 콩팥에 피가 계속 안 가잖아요. 그럼 이제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은 콩팥도 불가역적인 손상을 좀 받게 된대요. 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간 이식을 하면 간과 콩팥이 같이 좋아져야 되지만 한 3분의 1 정도에서는 콩팥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처음부터 콩팥이 안 돌아올 걸로 예상되는 사람은 간과 콩팥을 동시에 이식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식 숫자가 조금 그런 장기 숫자가 조금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간신증후군으로 그 치료받고 계시는 우리 환자분들 참 이런 힘든 부작용 겪게 하셔서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빨리 좀 회복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런 어려운 용어라든지 아니면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세요. 건강 회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